자,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라인 야후가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게 그냥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씩 볼게요. 라인 야후의 결정사항. 신중호 CPO 사내이사 퇴임. 신중호 CPO가요. 사실상 라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내이사이 퇴임을 했어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본 정부의 요구예요. 사내 사회이사 구성도 변경했습니다. 4대3에서 2대4로 네이버 서비스 위탁 관리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가 라인을 갖고 저기 라인 야후가 소프트뱅크 막 해가지고 이렇게 50% 만들어진 50에 합작해서. 저게 이제 A홀딩스잖아요. 거기서 50대 50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네이버 니들 거 지분 줄여 이제. 그러면서 요거는 다 이 지분을 라인 야후에다가 다 일본 걸로. 주면 소프트뱅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본 일본 기업인 거 거죠. 맞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시정 조치하고 무슨 벌금 매기면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인 야후요. 여기 지금 가입자가 11억 뭐 이 정도 됩니다. 51만 건 유출된 거. 이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다른 건들이 있어. 다른 건들은 막 거의 1,000만건 가까운 것도 있어요. 일본 정부의 대응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라인 야후한테.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제출했는데 그거 부족하다. 지분을 재검토하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라인을 먹을 생각을 했던 거고 굉장히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일본 측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빨리 넘겠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 발전에 더뎌지면서 코로나 때 팩스 쓰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심지어 일본 월급쟁이들 20년간 월급이 안 올랐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디지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라인을 일본 기업 걸로 가져오면 순식간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카톡만 쓰지만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이에요. 카톡보다 더 가입자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많고 이 상태에서 이걸 가져오면 이 가져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데 지금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가 사실은 말하자면 검찰이 그 뒤에 윤석열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나 일본 기업들 뒤에 일본 정부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협박 비슷한 거래. 네이버는 이제 슬슬 이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헐값 매각이 더 중요해요. 헐값으로 파는 거. 요거 지금 최소 이것저것 막 프리미엄 다 빼고 한 10조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이버가 가장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인을 상장시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분명히 일본에 뺏길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일본 총무성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니네 라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요청했더니 한국 주일대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대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빡쳐가지고 너 왜 중앙일보랑 그렇게 전화로 인터뷰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인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윤석열이 일본 외교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흠집 날까봐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주일대사가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라인이 넘어가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주일대사 조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대응을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이 아까 기시다와의 관계 신뢰 관계다. 아임 신뢰예요. 여기를 깨뜨리기 싫어서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자, 라인의 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월간 활동 사용자가요. 여기 보시면은 끄트머리에
막 2억 뭐 넘어가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거 옛날 자료거든요. 글로벌 메신저. 근데 메신저라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카카오톡을 쓰면 공짜로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카카오톡 관련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 관련해서 아무것도 이모티콘 사는 것도 돈이잖아.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씀으로써 그 카카오 회사가 그 개인들의 정보를 듣고 그러면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바로 라인인 거죠. 그래서 라인은 페이페이라고 전자 결제 서비스를 하고 그죠? 있는데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크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직도 도장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업무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나라처럼 전자정부처럼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어떤 그 전자정보의 형태의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메신저 서비스는 매출이 적지만 그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맞아요. 성장률이 세지면서 그러한 그 수익 가치나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네이버가 라인을 키운 겁니다. 그렇죠. 저거요. 그 네이버 라인만 단순 뺏기는 게 아니면 한번 읽어줘봐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만 단순 뺏기는 게 아님. 1.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카톡 같은 기능을 함. 1번만 생각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심각한 거는 다음부터임. 2. 라인은 동남아에서도 주로 사용됨. 3. 단순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 웹툰, 쇼핑 기능을 같이 연동함. 4.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음. 5. 네이버 웹툰, 특히 세계 최고 점유율 웹툰이며 외국 10대에서 20대들이 주요 고객임. 6. 네이버가 빠지면 웹툰은 자기네 웹툰 플랫폼으로 넣으면 됨. 7. 일본 당국에서 나서서 헐값에 팔게 만들려고 함. 8. 네이버가 그동안 공들여 다 만든 글로벌 기술을 강탈하게 됨. 9. 이후 다른 국내 기업들 기술은 있어도 쉽게 글로벌 진출 못하고 내수 시장 우물한 개구리 됨. 이거를 윤석열 때문에 사실상 뺏기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겨도 윤석열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바이든 형님이 말했거든요. 얼마 전에 기시다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한 뒤에 전화했잖아. 그래가지고 내용을 통보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글로벌 모질이가 없어요. 넘어가서 지금 얼마 전에 총선 끝나고 민주당의 경기도당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갔어. 소문도 안 나게 갔어. 거기가 독도 같다고 일본이 나서가지고 발끈해. 왜? 아니 한국 국회의원이 제주도 가면 독도 간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일본이 지금 독도를 완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일본에게 뭔가 굉장히 빚진 게 큰가 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아니, 거죠. 정말 뭔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본만 가면 저 자세인지. 그거라니까요. 물질적 빚을 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짓거리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우리나라 보수 정권도 안 한 짓거리예요. 일본 외무성,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어처구니가 없네. 요거는 주적이라고 해도 돼.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일본 주적이지. 제가 예전에 아마 새날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내가 만약 윤석열을 만나면 윤석열에게 독도는 누구네 땅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뻥끗도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한 얘기 뭐냐면 기시다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진짜 이거 답이 없어. 답이. 네,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 할 건 딱 정확하게 하고 니들이 이딴 식으로 하면 니들이랑 공조 안 해. 이 정도 예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 유지용이에요. 미국의 신임 얻어서 정권 지켜보겠다. 이승만처럼 나중에 소사구팽 당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놈이에요. 그 없는 놈을 조종하는 놈이 김태효야. 김태효는 글로벌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망해도 일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합병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라인이 넘어가도 윤석열이 일본과 관계를 일본의 외교 성과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팔 수 있으면 좋은 가격에 팔아줄게 정도 할 수 있다.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조금 지나면 네이버 소액주주들이 아마 그 얘기하신 운동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 네이버 주식 가치는 사실 라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이 많거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자국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안 나왔던 라인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착착착착 일본이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쪽에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은 다 한국 정부 너무 한심하다. 오늘에서야 지금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가 뭐 우리나라 기업에 무슨 뭐 불이익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 정말 한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지금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네이버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재간만 받을 수 있다면 뭐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뭐 접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 매각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얼토당토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이버가 경영 전략상 여기에서 그만 빠지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다음 전략을 위해서 일본 시장은 접고 동남아에 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전략 때문에 뭐 매각한다면은 뭐 그런 값도 하죠.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의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너 회사 팔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자본주의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를 다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화가 나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네이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운 자식이라도 내 새끼면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고 일본은 수년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국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 좋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정작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예. 그 일본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를 노골적으로 이거 기업 뺏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진다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된 게 문제가 돼서 거기는 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거 일본이 싹 가져오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회사의 지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니까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 간의 문제니까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전략도 진짜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당장 라인의 지분을 다 자기들이 독차지한다고 해서 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향후 2, 3년 내에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네이버 지분을 가져온다고 한들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는 네이버한테 의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야후 재팬을 잘 들어가거든요. 지금 어젯밤에 야후 재팬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들어갈 때마다 정말 한숨이 나와요. 이게 초창기 우리나라 PC통신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젯밤 화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야후가 네이버의 라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열심히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도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애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5월 13일 날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간대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구력 왜곡을 심판하겠습니다. 이 얘기고 상징적인 거죠.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의원들 좀 보니까 갔다 와서 이것이 갔다 오니까 또 일본에서 또 외무성이 난리가 나왔죠. 나가지고 네. 왜 우리 땅에 니들이 가냐 이런 개소리를 근데- 일본 놈들 들어오면 사살해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미리국이잖아 그거. 아니 그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언제는 여건 없이도 왔다 갔다 하자고 하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갔는데 왜 외무상이 지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 라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지금 협상 중이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깜냥 안 되는 것들이 홀라당 먹으려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들켰는데 윤석열이는 기시다와의 관계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야기였습니다. 자.